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필수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드릴게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고민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날 사랑할까? 진심일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요. 자가를 해야 되나? 전세를 해야 되나? 혼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 그 관계라는 것이 아들과 엄마, 딸과 엄마 이런 관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싸움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헤어졌는지 또는 살아왔지만 그들이 정말 사이 좋은 채로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아들과의 관계가 끈끈한 아버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엄마가 있는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짚어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특정하게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가 있진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탐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검사로도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혼 전에 그것까지 검사해보자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연애를 해오셨다 보면은 아실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풀어가는 방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결혼 후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더 짚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을 보셔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결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 어떤가, 어느 부분에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 결혼 생활 후에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을지, 돈을 모으고 우리가 성공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사치를 한다든지 도박이나 주식에 너무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부모와의 관계 또는 소비 패턴, 더불어서 부모님들의 관계를 조금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딱 마주하신 분들이 왜 싸우시냐면 예식 비용은 네가 많이 내니 내가 많이 내니, 그럼 식비는 누가 더 많이 내니, 신혼여행 비용은 누가 내니,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예단을 얼마 주고 얼마를 받네, 내가 받는 예물은 얼마큼이네,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기에 급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두 분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결혼을 하지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어떤 무거운 무게감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다 보니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누가 더 많이 하냐가 조금 더 내가 갑이 되는 결혼이고 내가 을이 되는 결혼인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걸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선에서 결혼을 해 가시는 것이 사실은 양쪽 집안의 어떤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집안 싸움이 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것은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연애할 때 너무 자주 다투면 다툼의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많이 다투다가 결혼하면 싸움을 멈추는 커플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자라는 합의점을 찾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제가 어떤 특수한 문제, 남자친구의 뭐 잦은 바람이나 또는 여자친구의 잦은 바람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로 싸우셨다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그런 문제로 싸우셨다면 결혼 후에도 그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거든요. 쉽게 고쳐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작은 성격적인 차이 부분 때문에 싸웠다면 그건 결혼하면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고 놓을 건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가 결혼으로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하고 나면은 취향이나 취미가 달라서 함께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혼한 다음에 취향 취미가 같아서 꼭 함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개념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은 따로 또같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따로 생활도 하고 함께하고 싶을 땐 함께하는 그런 합의점이 맞으면 되는 거지, 취향 취미가 똑같아서 해야 된다면 결혼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되며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될까요? 그러니까 취향과 취미가 같거나 다르다는 것이 결혼 이유거나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로에 대한 인정,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힘, 더불어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희생하고 싶은 심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향이나 취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초년생인데 결혼을 하고 싶고 베이스가 없고 부모님도 허락했고 서로 마음도 맞았다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삶이 부자가 돼야 되고 화롭게 살아야 되고 남부럽지 않아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마음이 맞게 넉넉하고 막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큼 마음 맞춰서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가가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고 아파트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만으로 결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고요.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 삶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은 그 월세방에서 살던 제 남편과 함께 했던 그 5년이라는 세월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부럽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때보다 제가 가난했던 때예요. 가난이 결혼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지나친 부에 대한 이상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없으면 불편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하지만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얼마큼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며 이 사람과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심에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열심히 살 생각만 있다면 그것이 결혼을 막아서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자간지 전세인지 예단이 얼마인지 예물이 얼마큼인지 예식장은 얼마나 화려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보다 이 사람의 성실함 또는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의 정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이 우선되게 여러분들에게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얼마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이 사람 자체가 빛나는 사람인지, 나와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지, 나도 이 사람과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